오는 2022년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 목포시가 종합경기장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목포시의 계획에 일부 지역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천에서 광양 방면도로에 가까운 동주마을 횡단보도의 위험성 문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곳에서 또다시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이 집안 치마로 뒤틀리고 금이가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개점 이후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문제인데 시와 마트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전남 지자체들이 올해 축제 일정을 봄과 가을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여름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관람객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의 축제 홍보와 관람객 유치가 관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2022년 개최가 예정된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 목포시가 올해부터 종합경기장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업체 선정과 공사 방식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이른바 턴키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인데요. 일부 지역 업체들의 반발도 적지가 않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 대양산단 진입로 일대입니다. 목포시는 이곳에 920억 원을 들여 종합경기장을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2년 10월에 열릴 전국체전을 유치했지만 국제 규격에 맞는 경기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업체 선정은 시공업체가 설계도 참여할 수 있는 일괄 입찰 방식. 목포시는 이달 안에 입찰 공고를 낸 뒤 오는 9월쯤 적격업체 선정을 거쳐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시공업체가 설계까지 맞는 이른바 턴키 입찰 방식이 확정되자 전남의 전기공사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기와 통신, 소방공사만큼은 분리발주가 가능하다는 관련법이 있는데도 목포시가 이를 무시하고 턴키 방식을 고집하는 건 지역업체를 외면한 처사라는 겁니다. 전기공사는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는 법으로 제정한 것이 벌써 56년째 지금 저희들은 이행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공무원은 여전히 해기경 편의주의에 빠져 턴키 발주를 옹호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는 분리발주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분리발주로 공사를 진행하면 설계 절차를 거쳐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착공 시기가 적어도 7개월 정도 지연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경기장 예정 부지의 70%는 안반으로 형성된 야산. 발파 작업에 걸리는 기간도 무시할 수 없어 늦어도 오는 10월에 토목 공사를 시작해야만 준공기일을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리발주 했을 때 기본비 시설과 이행하고 인가고시가 나야지 행위가 가능해요. 아무 제한사항이 없을 때 타결이거든요. 그러면 1년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5, 6월 안에 우리가 착공이 어렵거든요. 분리발주.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종합경기장 건립 방식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목포시와 지역 건설업계. 목포시는 다만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최대 한도인 49%까지 반영한 만큼 소외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난해 순천에서 광양 방면 도로에 인접한 동주마을 앞 횡단보도의 위험 문제를 보도해드렸습니다. 이후 광양시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방연막을 제거하면서 안전이 강화되는가 했는데요. 이곳에서 또다시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민들 사이에 대책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횡단보도 위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 광양 동주마을 주민 73살 오모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3월에도 시민 한 명이 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했고 지난 20여 년 동안 마을 주민 10여 명이 이 횡단보도 위에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왕복 4차선 구간 도로 위에 설치된 횡단보도. 하지만 사용 빈도가 워낙 적고 차량 소통량은 많다 보니 녹색 신호가 들어와도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운전자들은 도로 중앙분리대 위에 설치된 방연막에 가려서 보행자를 확인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지난해 2월 CJ 헬로 보도 이후 방연막이 철거됐지만 사망사고는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도로 시설물을 안전시설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기 좋게 만드는 게 국가기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회는 이때인데 이 기회를 무시해버리고 원래 없었으니까 그대로 하겠다. 잘못된 것은 개선해가면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을 주민들은 횡단보도를 없애고 육교를 설치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의 나이여서 육교 통행이 더욱 불편하겠지만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뒤늦게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거주하는 세대 수가 워낙 적은 데다 육교 건설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도로 관리를 이제 광양시에서 하기 때문에 광양시하고 협의해서 한번 여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확답을 시에서 한다는 그런 확답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광양시와 익산국토관리청은 이 구간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왕복 4차선 구간인데 차선 2개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차량 통행량도 더 늘 것으로 보이지만 횡단보도가 최선인 상황. 광양시와 익산국토관리청의 거듭된 책임 회피가 주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광양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 지면이 이리저리 뒤틀리고 금이가 이용객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개점 이후 여러 번 지적된 문제여서 시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서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심하게 흔들립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위아래로 심하게 구부러진 주차장 지면이 위험해 보입니다. 광양시 중마동 홈플러스 야외 주차장에 집안 치마가 일어나면서 주차장 아스팔트가 휘고 금이 갔습니다. 오면서 운전하는데 울퉁불퉁하니까 운전할 때도 좀 불편한 것 같고 많이 불편해요. 주차장 진입로가 우선 울퉁불퉁하니까 진입하기도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카트를 끌고 오면은 카트 끄는 것도 많이 불편하고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치마는 2005년 홈플러스가 문을 열었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홈플러스 광양점은 원래 갯벌이었던 토양을 메운 공유 수면 매립지에 지어졌는데 매립된 토양의 수분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자연 침하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광양시는 다른 안전시설과 달리 주차장 점검에 대한 권한은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지만 시민들이 주기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홈플러스 측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정기 점검에서 빠져 있었는데 시민들이 가끔 주차장이 울퉁불퉁해서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시민 불편 사항을 홈플러스 쪽에 전달하고 있고요. 매년 한두 차례씩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근래에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홈플러스 쪽에 좀 개선되도록 요청을 했고요. 홈플러스 측은 지난 2014년부터 3회에 걸쳐 주차장 시설에 대한 보수 작업을 마쳤고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용객 의견과 시의 개선 권고를 고려해 이달 중순경부터 철제 파일을 추가로 설치하는 주차장 보수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루 2-3천여 명이 찾는 홈플러스 광양점.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광양시와 홈플러스 측에 보다 세밀하고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전남 지자체들이 올해 축제를 봄과 가을로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여름에 폭염이 계속되면서 관람객이 줄었기 때문인데요. 시기가 바뀐 만큼 축제 홍보에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과학과 항공기술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고흥우주항공축제. 국내 유일 우주를 주제로 열리는 우주항공축제는 휴가철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8일부터 5일 동안 열렸습니다. 하지만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20여일 동안 이어지면서 관람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관람객은 5만 7천여 명으로
전년도보다 2만 5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일부 축제 종사자들이 탈진 증세를 보이는 등 안전 우려도 나오면서 올해는 축제를 5월로 앞당겨 개최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우주항공 축제를 여름철에 해왔었는데 과거의 사례 보면은 폭염으로 인한 방문객의 불편, 더 나아가서는 근무자의 안전 사고 문제가 우려가 되고 해서 이번에는 5월 3, 4, 5 연휴 때를 좀 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축제 시기를 변경을 해서 우주항공 축제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폭염 때문에 축제 개최 시기를 변경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순천 문화재 달빛 야행이 4월, 고흥 녹동 바다 불꽃 축제가 5월, 무안 황토 갯벌 축제는 6월, 영광 천일염 젓갈 갯벌 축제는 10월, 강진 청자 축제가 10월에 열리는 등 봄과 가을로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지자체들은 축제 일정이 조정되면 물 분사기 등 폭염을 누그러뜨리는 각종 시설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여름 관광객을 분산시켜 숙박시설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자체들은 학교별로 현장학습을 유도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늘리는 등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봄과 가을에 축제가 몰리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차별화된 홍보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7일 오후 3시쯤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세차장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가스 폭발은 최초 세차장에서 시작돼 화재로 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인근 가구점과 자동차 용품점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 이번 가스 폭발로 세차장 종업원인 28살 박모 씨가 전신 화상을 입어 중태에 빠졌고 업주 부인인 53살 김모 씨는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 반 만에 화재를 진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낚시꾼을 선원으로 위장 신고하고 조업을 한 먼거리 낚시어선들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낚시어선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영업구역이 영해 안쪽으로 제한되자 낚시꾼을 선원으로 신고하면 출항하면 영해 밖에서도 조업을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거리 낚시어선 적발은 선원들이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서해해경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서해해경은 적발된 어선과 관계자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전라남도는 생활 SOC 사업 정부 예산 55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총 117개 사업 가운데 108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54개 사업 208억 원보다 54개 사업 347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분야별로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체육시설 지원 50건 188억 원을 비롯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10건 37억 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2건 3억 원, 노인건강체육시설 14건 22억 원 등 총 76건 250억 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기금은 국민체육센터 지원 9건 200억 원과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2건 55억 원, 공공시설 개보수 조성 21건 50억 원 등 총 32건 305억 원입니다. 도는 이번 예산 확보로 생활체육 기반 시설이 확충돼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균형 발전과 서비스 산업 발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진로 진학과 대입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진학지원센터를 구축해 밀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최근 일반고 교육혁신 추진계획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는 일반고 학생들에 대한 진로 진학 지원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목포와 순천, 여수, 나주 등 도내 4곳에 권역별 진학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밀착형 일반고 지원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 상담, 교육 지원 강화, 교사 대입지도 전문 역량 강화 등을 효과를 적극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지난해 안전띠 착용률 조사 결과를 보면 앞좌석 착용률은 88.08%로 양호한 반면 뒷좌석은 32.64%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의 경우
전남이 55.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대전이 11.6%로 가장 낮았습니다. 앞좌석의 경우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이 90%대를 기록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지역은 80%대의 착용률을 보였습니다.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 유치 필요성이 논의된 지 5년여 만에 건립공사가 첫 삽을 떴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이용주, 최도자 국회의원과 권오봉 여수시장,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 등 3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여수 세계박람회장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180억 원이 투입되며 20m 5레인 수영장과 다이빙풀, 해양스포츠 체험 교육시설과 자연재난관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오는 2020년 12월에 완공됩니다. 전라남도 강진군에 있는 백운동 원림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15호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백운동 원림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문화를 교류하며 풍류를 즐기던 곳이자 차 문화의 산실이라며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에 명승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림은 집이 딸린 숲이나 정원을 뜻합니다. 현재 명승으로 지정된 원림은 순천 초연정 원림을 비롯해 완도 보길도, 윤선도 원림 등 모두 6곳입니다. 이번에 백운동 원림이 지정되면서 7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백운동 원림은 월춘산 자락에 있는 정원으로 17세기 문인이었던 이담로가 별장과 함께 조성한 뒤 정약용 등 후대 문인들이 이곳을 찾아 차 문화 등을 발전시킨 곳이며 아름다운 풍경으로도 유명합니다. 여수 진도에서 조선소를 잇는 완복 2차로 도로가 12년 만에 개통됩니다. 여수시는 지역 수건 사업인 돌산읍 진도에서 조선소 사이 도로 확포장 공사를 마무리 짓고 오는 8일 개통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로는 길이 2천여 미터, 폭 15미터 왕복 2차로 구간이며 사업비 14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도로 양쪽에는 조선소 근무자와 인근 주민, 관광객을 위한 주차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공 달팽이관 수술과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술과 당해연도 재활치료비로 1인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수술 후 다음 연도까지 2년간은 재활치료비를 매년 300만 원까지 해당 시군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올해 수술 대상자를 시군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며 수술이 가능한 청신경, 대뇌 청각 중추 기능이 있는 도민 가운데 저소득자 우선으로 선정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신안군이 철새로 남북교류와 국제협력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최근 국제철새 심포지엄을 열고 평안북도 신도군과 평안남도 문덕군을 대상으로 철새를 활용한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도군과 문덕군은 각각 압록강과 청천강 하구 갯벌이 있는 곳으로 신안을 찾는 도요물대새의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안군은 앞으로 철새 생태 정보를 교환하고 서식지 보존을 위한 공동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오는 11일까지 청년 구직 활동인 청년 잡고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목포시는 지역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복지기관 가운데 10곳을 선발해 청년 근로자와 급여, 4대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청년 근로자는 4월부터 9월 말까지 매주 30시간 범위 안에서 하루 6시간 근무할 수 있으며 매달 120여만 원의 근로수당과 30만 원 안팎의 구직활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나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목포시청 일자리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목포 청년 잡고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근무하면 구직활동비를 지원해주고 민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는 사업입니다. 여수 지역 수험생들을 위한 대입 설명회가 오는 16일 여수문화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는 강인실 EBS 대입 설명회 대표 강사가 강단에 설 예정이며 최근 변화하는 대입 제도와 입시 전형에 의해 대학별 입시 전략 분석 자료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참석 대상은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며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오늘 13일까지 모집합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은 광양시 13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 안전 건강관리 등 보건 환경을 모니터링해 다양한 제도를 건의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선발된 부모와 보육 전문가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광양경찰서가 빈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빈집 100곳을 점검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줄이고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차원에서 점검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광양시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빈집 철거와 주거환경 개선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천여수 벼룩시장이 다음 달 6일 문을 엽니다. 벼룩시장에는 중고 의류나 도서, 장난감 잡화, 가전제품 등을 자유롭게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행사장 주변에는 마술 공연과 종이공예 체험 등 부대 행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판매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시 홈페이지나 지역 경제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손꼽히는 여수.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은 많지만 원도심 쏠림 현상, 체험형 관광 콘텐츠 부족 등 아쉬운 점도 많은 상황인데요. 여수 관광의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수가 현재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우선은 저는 여수가 기후가 너무 따뜻해서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천혜의 관광지라고 하는 아름다운 365개의 섬도 있고 또 여수는 4대 미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순신 장군과 관련돼서 호국 충절의 도시로 알려져 있고 여수는 또 박람회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여수라는 그 브랜드 네임이 많이 상승됐는데 이제 이 여파로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뜨면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찾고 싶어하는 지역이 여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여수를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여수의 그 십경, 네. 또 여수의 신미, 사실 이 관광지는 그 볼거리와 먹을거리와 또 즐길거리가 이렇게 같이 융합돼야만이 관광객이 많이 찾는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여수가 갖고 있는 그런 천혜의 자연 환경과 또 여수의 맛 뭐 이런 것들이 관광객이 많이 찾게 되는 주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여수시에서 아주 적극적인 그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그 낭만스러운 우리 여수 밤바다가 특히 사람들의 그 감성을 자극한 것 같습니다. 네, 낭만의 도시 여수가 이 관광 도시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좀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뭐 루지 테마파크 개장 예정이나 뭐 경도 해양관광단지 계획 뭐 이런 것처럼 관광 정책을 정말 많이 좀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여수에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곧 5월 초순에 개장할 월드 공룡 루지 테마파크를 필두로 그다음에 여수 경도 해양 관광단지 그리고 그 화양면에 있는 그 챌린지 파크 등 여수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 그 개발 정책은 아주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네. 여수는 관광 정책을 정말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오동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계시거든요. 지금 3월이면은 오동도에 동백이 만개합니다. 그래서 지난 휴일에는 뭐 36만여 명이 넘게 그 짧은 기간에 오셨다고 해요. 이제 그만큼 사실은 여수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지금 미래에셋이 이제 1조 5천억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이제 다리를 놓는 게 에타에 이제 선정이 돼서 또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갖고 있고 또 여자만의 갯노을길 조성이라든지 또 남해안의 오션부 명소화 사업 같은 사실은 아주 많은 적극적인 정책을 여수시가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좀 짧은 시간 내에 이런 관광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좀 많은 우려점에도 좀 노출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수가 지난해에도 이제 큰 상을 받았어요. 그 2018 한국 관광의 별이라는 상을 받았는데 4년 연속 1,300만이 넘었다고 해요. 작년만 해도 1,500만이 넘는 이제 관광객이 왔는데 사실 갑자기 많이 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일단은 관광객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양적 숫자에 좀 치중을 했던 면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이제 일단 물가 오르는 문제라든지 또 교통이 혼잡한 문제라든지 또 이제 그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소음 문제라든지 뭐 쓰레기량이 막 늘어나는 문제라든지 또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면 이제 또 서로 이제 불친절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웃 간의 그런 문제라든지 또 지역민들이 사실은 좀 많이 불편해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는 한 곳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실제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편중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지적이 됐고 지금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몰렸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좀 원도심에 집중된 개발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분산이 왜 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처음에도 언급드렸지만은 여수에 가장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 오동도라고 해요. 관광객들이 오동도에 많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에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해상 케이블카, 뭐 아쿠아플래넷, 또 이제 향이랑 그러다 보니까 그 선이 다 이렇게 한쪽으로 지금 원도심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박람회를 치르면서 그 박람회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고소동에 뭐 벽화마을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관광객들이 분산되지 않았고요. 그 실제적으로 관광객 분산 가운데서 지역적인 분산도 지금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중요하지만 또 시기적인 분산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단체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 예를 들자면 성수기가 뭐 3월에서 지금 시작됐는데 5월이라든지 7월에서 8월 그리고 비수기 때의 관광객들이 또 많이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1년 4계절 내내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 거죠. 컨텐츠가.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려서 문제가 되고요. 또 여수시에서 관광객 인센티브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뭐 단체 관광객들이 비수기에 오느냐, 성수기에 오느냐, 또는 주중에 오느냐, 주말에 오느냐 이런 것도 다 다양하게 이제 정책도 펴고 있고요. 지금 나아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볼거리 못지않게 체험하는 시설들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뭐 안신산 유원지 일대를 개발하고 있다라든지 이제 화양도 개발한다 그러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것들이 체계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한 곳에 몰렸던 것 같습니다. 시기적 분산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어떤 부분에서 관광객 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네, 그래요. 사실 절대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체험형 관광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북권 금방 말씀하신 오동도를 중심으로 한 구도심의 관광 인프라와 이제 저희들이 필두로 시작하고 있는 그 안심산 유원지의 유월드 테마파크를 기점으로 해서
이 체험형 그 관광시설 뭐 이것이 그야말로 보완이 된다 그러면 부족한 여수 이 관광 그 인프라를 충분히 보완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지금 그 구도심과 신도시 사이에 상당한 좀 이 경제적인 그런 격차랄지 이런 그 폐단이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여천 쪽의 그 상가들은 지금 빈점포가 생기다시피 이게 참 그 특수는 그 구도시에서 그 거리 관광객이 다 몰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누리고 있고 신도시에서는 참 사실 이 숙박시설도 우리도 지금 안심산 주원지 내 관광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숙박시설들도 상당히 이쪽 그 숙박시설들은 공실률이 많은 그런 실정이라고 했을 때 그야말로 균형 발전이 양 구도심과 신도시 사이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이 서부권 개발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돼서 여수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여수 밤바다가 쫑포 쪽만 아름다운 건 아니거든요. 여수가 다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여수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제 한 곳에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도 했고 개발을 했던 것 같고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하고 이렇게 되면 또 체류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보고 먹고 즐기고 하셔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원도심에만 집중되고 있는 관광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바람직하게 여수가 이제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도심에 몰려있는 걸 점점 이제 퍼져나가면서 여수 전체가 아름답다는 걸 좀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체험형 관광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앞서 조금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여수 지역의 전남 최초로 루지 테마파크가 또 개설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루지가 뭔지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루지가 뭔가요? 네, 누지라는 것이 프랑스어로는 썰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동계 스포츠의 그 누지하고 이름이 같기도 합니다. 네, 이건 아주 특수 제작된 작은 누지 카트를 상부 터미널 그러니까 정상에서 제 아래 지점 도착지 하부 터미널까지 그 무동력으로 이렇게 자기가 직접 방향을 제어하고 속도를 이렇게 제어를 해가면서 손살같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입니다. 속도감이 많이 붙은 눈썰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런데 이 루지 같은 체험 관광 시설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여수가. 이런 체험 관광이 형성이 되면 좀 관광 인프라가 확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에 우선 통영 루지가 들어와 있고 그것은 2017년 2월 달에 개장을 해서 연간 180만 명 탑승객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최대. 그리고 지금도 아주 성황리에 통영 전체 이 관광 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또 지금 그 이후에 작년 7월 달에는 강화도 하고 또 경남의 양산 또 강원도의 홍천, 평창 여기까지 지금 체험장이 이렇게 시설이 돼서 다들 아주 대단한 인기들을 누리고 지역 경제 발전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지역 경제가 발전을 한다. 뭐 그런 효과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좀 다양한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저희들 이번에 테마파크 누지 테마파크가 이렇게 들어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고용하는 인원이 약 한 120명을 더 이렇게 뽑게 되고, 또 그 자체 내 음식 코너랄지 식당가 뭐 이쪽에서 또 일어나는 고용 인원이 한 100여 명 걸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각종 그 시내 그 상가들이나 또 음식점들이 이렇게 같이 큰 그 도움을 받을 걸로 이렇게 보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그 활성화는 물론 우리 여수시의 세수 증대에도 뭐 큰 역할을 저희들이 하리라고 봅니다. 또 뭐 시기적 분산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겨울에 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누지는 대개 우리 그 한국의 그 레저 시설들이 그 계절형이란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워터파크는 그 여름용이고 또 스키장들은 전부 겨울 한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사계절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아주 참 실내 시설 말고는 좀 드문 게 사실인데, 우리 누지는 특히나 우리 그 따뜻한 남쪽이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도 관광객 유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안정적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계절 내내 많은 그렇죠. 관광객이 많이 오면 갑자기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인건비를 많이 주고 단기적으로 그 고용해서 쓰고, 또 이제 비수기가 되면 그들이 실업자가 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계절 내내 그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질 좋은 일자리들이 사실은 함께 이루어져야지 그 지역에 있는 그 관광객들이, 아니 그 지역민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그 체험에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지금 공룡 테마파크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심산 유원지 공룡 테마파크가 들어오네라고 하면서, 사실 거기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놀이기구들 뭐 탑승하고 이런 그렇습니다. 거라면 우리 여수가 사도가 또 공룡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사도 섬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게끔 연계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우리 사도의 그 공양 의사적지도 이렇게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믿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여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콘텐츠가 원래 기존이 뭐 자연을 보고 즐기고 먹고 이런 거였으면은 이번에는 또 체험형 관광 콘텐츠가 또 새롭게 접목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접목이 되면서 원도심에 좀 집중돼 있던 게 화양까지 좀 거점이 좀 이전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도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고흥반도의 그 연도교, 연육교까지 이렇게 이 화양본도를 거쳐서 이쪽에 우리 여수의 그 서부권 그 관광 벨트가 조성이 차근차근 돼 갈 텐데, 그 서부권으로 가는 그 중간 기점, 저희들이 그 기점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연결해주는 그런 관광지로서의 그 역할을 톡톡히 하리라고 봅니다.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머문 다음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에타 면제 사업으로 그 이제 여수 11개 다리를 완성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마련이 됐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관광객들이 당연히 분산이 될 거고요. 또 이제 아름다운 여수의 섬들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고, 이제 체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즐길 거리, 이제 뭐 탈거리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섬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각각 고유의 문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 연계한다면은 그 체류하면서 체험하면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관광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끝으로 이 지속 가능한 관광 원년을 위한 여수의 관광의 좀 질적 성장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 민선 7기 들어가지고 봤더니 이제 시장님께서 시민 중심의 지속 가능하고 품격 높은 해양 관광 휴양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여수만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지속 가능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아름답잖아요. 네. 근데 어디를 가나 만약에 똑같은 것들을 자연을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굳이 여수까지 오라고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여수가 갖고 있는 그 지역 섬들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와야만 느끼고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지속 관광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아야지 후세에게도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관광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관광객 중심의 도시가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시민이 가장 행복해야지 관광객들이 와서도 그 시민들이 막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또 좋은 추억들을 담아가고 재방문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먼저 행복할 수 있는 관광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이제 그 우리 여수의 그 서부 여수의 그 관광 활성화 이게 지금 우리 여천 그 시 쪽을 주로 얘기한다 그러면 다음에 연계될 그 화양반도와 공만 연결까지는 다음에 언급하기로 하고 우선 그 이쪽 그 서부시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 그 소 요트장 그 해변 선소에서부터서 그쪽 해변과 또 저희들이 지금 곧 개장할 그 안심산 유원지의 그 누지 테마파크 이 사이에 있는 산이 안심산입니다. 안심산을 둘레로 해서 우선 우리 서부 여수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심산 정상에 360도 파노라마 전망대를 세운다 그러면 아주 또 높은 곳에서 그 남해안 금방 말씀하신 아름다운 섬들과 고흥반도, 돌산반도 또 북쪽으로는 광양항까지 이 전망이 360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출에서부터 일몰까지 다 감상할 수 있는 데라 그러면 그 소호동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쪽에서 모노레일이나 아니면 케이블카를 안심산 정상으로 올리게 해서 저희들 유원지와 소호동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그러면 서부권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이런 관광이 연계가 돼서 이루어져서 여수가 모두가 발전할 수 있고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여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만큼 해결 과제도 많은 여수입니다. 루지 테마파크 등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여수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차별화된 여수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북동풍이 불며 공기가 깨끗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었는데요. 금요일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보통을 보이겠고 하늘도 맑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아침 기온은 전일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아침 기온 4도로 출발하며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거세게 일던 바다의 물결은 시간이 흐를수록 잔잔해지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모처럼 맑은 날씨에 집안 환기하시기 좋겠는데요. 환기 후에는 반드시 물걸레질을 해주셔야 좋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